새벽 2시 거실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인 2잔을 마신 탓인지 몸이 나른했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지우 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몸 위로 담요를 덮어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흐트러진 제 옷깃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그 손가락 끝이 제 쇄골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감촉, 이 온기. 무의식 중에 저는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25년 전 기억 속 그 손,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던 손인지. 오빠.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호칭. 25년 전 연인이었을 때 부르던 그 말이 술김에 튀어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본심이 술을 핑계로 삼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제 손 위에서 멈칫했고 저는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민호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5년 묵은 그리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역시 옛날 호칭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놓았고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시아버님이었습니다. 강동수 시아버님은 어두운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거실에 저희 둘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어두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앉았고 민호 씨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소파에서 잠들어서. 아주버님이 담요를. 변명 같은 말을 더듬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천천히 거실로 내려와 저희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각자 방으로 들어가. 그 말투는 명령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제 시선이 허공에서 잠깐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제 손이 왼손 약지로 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3달 전,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남편을 찾아온 종일 헤맸고 저녁 8시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태호 씨 혹시 집에 왔다 갔나요? 제 물음에 시아버님은 차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며느라 앉아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호 그놈이 전화했어. 한동안 집에 못 온다고 하더군. 네? 그게 무슨? 사업 실패했다더라. 빚이 30억이라던가. 30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시아버님의 말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시아버님과 단둘이 사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시고 산책을 나가셨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파스 좀 붙여줄 수 있겠나? 어느 날 밤 시아버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시아버님 방으로 들어가니 시아버님은 이미 윗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저는 파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여기 좀 붙여줘. 시아버님의 등에 손을 대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동안 시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몸을 훑는 그 시선. 기분 탓이겠지. 저는 애써 외면하고 서둘러 파스를 붙였습니다. 다 붙였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방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시아버님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민호가 온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시아버님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민호 씨요? 그래. 25년 만에 한국 들어온다더군. 나 좀 돌봐주겠다고. 민호. 그 이름만으로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냥 남남이야. 25년이나 지났는걸.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고 국에 소금을 2번이나 넣을 뻔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먼저 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그래, 왔구나. 시아버님과 민호 씨가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5년.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지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아는 사이였지. 민호가 태호 소개팅 주선해줬었다며? 소개팅이라.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2년이나 사귀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네. 그랬죠. 민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진 게 보였습니다. 자, 들어와. 방은 2층 왼쪽에 준비해뒀어. 시아버님이 먼저 계단을 올라가셨고 민호 씨가 짐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민호 씨가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25년 묵은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25년 전 1999년 봄. 24살의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고 35세 민호 오빠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였습니다. 대학로 카페에서였죠. 민호 오빠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한지우예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이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4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책, 음악, 꿈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우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 오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서로를 확신했습니다. 지우야, 나랑 결혼하자. 어느 가을밤 한강공원을 걷다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아직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괜찮아. 2년만 더 기다려줘. 내가 준비할게. 민호 오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네, 오빠. 좋아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 가로등빛 아래에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 오빠가 급하게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우야, 나 미국 가야 할 것 같아. 네. 언제요? 다음 달. 회사에서 미국 법인 설립 프로젝트 책임자로 나를 보낸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가시는데요? 최소 5년. 길면 10년. 5년. 아니, 10년. 지우야, 미안해. 근데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꼭 돌아올게. 그때 결혼하자. 민호 오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이거 내가 샀어. 돌아오면 줄 거야.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기다릴게요. 민호 오빠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일 때문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우 씨, 혼자 힘드시죠? 형 생각나시죠? 민호 오빠의 동생 태호 씨가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형수가 될 사람을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이 보고 싶으시면 제가 대신 얘기 상대 되드릴게요.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달랬고 태호 씨는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태호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현관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태호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후회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태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저 당신 좋아해요. 형은 안 돌아와요. 저랑 결혼해요. 안 돼요. 전 민호 오빠를. 하지만 일주일 후 태호 씨가 양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지우 씨 임신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고 가족들이 알게 됐고 저는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이미 관계도 가졌으면서 무슨 소리야. 빨리 결혼해. 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태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한국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였죠. 그때 아이는 이제 24살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저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듯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에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큰 냄비를 꺼내려고 까치발을 들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제 뒤로 다가와 냄비를 꺼내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제가 뒤로 비틀거렸고 민호 씨가 본능적으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 씨의 체온이 제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25년 전 그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민호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옛날 호칭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오빠. 제 입에서도 옛날 호칭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서. 시아버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민호 씨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놓았고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냄비를 꺼내려다 비틀거려서 아주버님이. 그래. 조심해라. 시아버님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 내 아버지. 재수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 말에는 경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재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내가 다 안다. 아버지. 태호가 버린 여자라고 내가 주워 담을 생각은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말 알아들었지? 며느라, 저녁 준비나 해.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주방에 저와 민호 씨만 남았습니다. 지우 씨, 미안해요. 민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방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왼손에 결혼 반지를 빙빙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민호 씨가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몸을 최대한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시선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라, 오늘 병원 같이 가자. 어느 날 아침 시아버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디 편찮으세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가야 해.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며느라가 따라와.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시아버님은 검진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라, 민호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언제? 내가 다 보고 있어. 주방에서 거실에서 서로 쳐다보는 눈빛.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오해가 아니야. 며느라, 너도 여자고 민호도 남자야. 25년 전 일도 내가 다 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 그놈이 술 취해서 다 떠들었어. 형 여자 뺏었다고 임신 거짓말로 결혼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며느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25년이나 지났잖아. 시아버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시아버님의 힘이 셌습니다. 민호보다 나랑 가까이 지내. 내가 며느라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 아, 아버님.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듯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산을 안 가져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일 끝나고 오시는 길이에요?
네. 같이 가시죠. 민호 씨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자꾸 부딪혔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병원 다녀오셨죠? 네, 정기 검진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호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민호 씨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물이 고여 길이 좁았고 우리는 더욱 가까이 붙어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웅덩이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민호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부딪혔고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속에서 우리 둘만 멈춰 섰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아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나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빗물이 우리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니, 제 눈에서 흐르는 건 빗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갔어야 했어.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갔어야 했어.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 그 자식이 뭘 한 건지 나중에 알았어. 너를 임신시켰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1년 후에 아버지한테 듣고 알았어. 오빠는 몰랐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호 씨가 제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지우야, 나 미국에서 결혼했었어. 너를 잊으려고. 근데 안 됐어. 그 사람한테 미안했지만 난 평생 너만 생각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지우야.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 누구야?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민호 씨를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들었고 우리는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시아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왜 둘이 같이 들어와?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제가 우산이 없어서 아주버님이. 또 둘이 붙어 다녔군. 내가 뭐라고 했어, 며느라?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우연히 마주쳤을 뿐입니다. 민호 씨가 나섰지만 시아버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민호, 너 재수한테 마음 있지? 아버지, 솔직하게 대답해봐. 25년 전 여자가 아직도 그립냐? 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재수 보는 눈빛, 재수가 너 보는 눈빛, 내가 장님이 아니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저 지우 씨 좋아합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지우 씨밖에 없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님이 민호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생 여자 탐내는 게 그렇게 떳떳하냐?
동생 여자가 아니라 원래 제 여자였습니다. 태호가 뺏어간 거라고요. 뺏어갔든 말든 25년 동안 내 동생 아내였어. 그걸 모르냐? 동생은 지우 씨를 버렸습니다. 30억 빚 남기고 도망갔잖아요.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소리쳤던 그 말. 2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지우 씨밖에 없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에 결혼 반지를 빙빙 돌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오빠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민호 씨는 제 시아주번이고 저는 그의 제수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흐릿하고 어눌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술을 드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해야 할 얘기야. 문 열어.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시아버님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물 가져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아버님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아버님.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라, 나 솔직히 말할게. 시아버님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나 며느라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시아버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며느라, 나는 내가 여자로 보인다. 아버님, 태호 그 자식은 너를 버렸어. 민호 그놈은 너를 탐하고 있고. 근데 나는 다르다고. 나는 진짜로 며느라한테 잘해줄 수 있어. 시아버님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아버님 제발.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래? 어차피 남편도 없는데. 나이 들었다고 남자가 아닌 줄 알아?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라, 나는. 바로 그 순간. 쾅.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민호 씨가 시아버님을 밀어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 저는 그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며느리? 크크, 웃기는 소리 하네. 태호가 버린 여자일 뿐이야. 아버지. 그리고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너도 재수를 탐하는 주제에. 시아버님의 말에 민호 씨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 하하. 그게 더럽지 않고 뭐가 더러워? 동생 여자 탐내는 게. 동생 여자가 아니라 원래 제 여자였다니까요.
25년 동안 내 동생 여자였어. 그 사실은 안 변해. 동생은 지우 씨를 버렸습니다. 버렸든 말든 너도 재수 탐내는 건 똑같아. 아니, 어쩌면 너보다 내가 더 솔직한 거야. 시아버님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며느라를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잖아. 근데 넌 뭐야? 재수라고 부르면서 뒤에선 지우야 지우야 하고. 위선자야 위선자. 아버지. 민호 씨가 시아버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놓지 못해. 며느리한테 손대신 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재수한테 손 안 댔어? 주방에서 껴안고 빗속에서 키스하려고 하고. 내가 다 봤어.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까? 그건. 민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봐라. 할 말이 없지? 너나 나나 똑같아. 아니, 내가 더 나빠. 형이라는 놈이 동생 여자를.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우 씨 미안해요. 시아버님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뒤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며느라 생각해봐. 민호 그놈이랑은 안 돼.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방에 저와 민호 씨만 남았습니다. 지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오빠가 와줘서. 감사해요. 미안해요. 내가 여기 있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정말 안 되는 걸까? 민호 씨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세상이 우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오빠는 제 시아주번이잖아요. 서류상으로만 그래. 내 마음속에선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여자야.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25년을 기다렸어.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민호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조금만 더 기다릴게.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왼손에 결혼 반지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셨습니다. 민호 씨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신가? 현관 인터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3개월 만에 나타난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 며느라 누구야? 시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태호 씨예요. 뭐?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열자 태호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으며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아버지, 지우야, 오랜만이야. 이 자식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시아버님이 소리쳤지만 태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좀 줘, 지우야. 저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피해 다녔지. 빚쟁이들한테. 태호 씨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 설마 돈 달라고? 시아버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호 씨는 시익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눈치 빠르시네. 5천만 원만 빌려줘.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야, 너 친정에 돈 좀 있잖아. 5천만 원만 빌려줘. 친정 돈은 부모님 노후 자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에이, 나중에 갚을게. 지금 급하다니까. 싫어요. 당신이 왜 나타났는지 몰라도 돈은 절대 안 줘요. 제 단호한 대답에 태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태호 씨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요. 놓으세요. 5천만 원 못 구하면 나 죽어. 빚쟁이들한테 죽는다고. 놓으라고 했잖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이 자식아. 민호 씨가 태호를 밀쳐냈습니다. 태호 씨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형이 왜 여기 있어?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라. 내 아내라고. 크크, 웃기네. 형이 탐내는 주제에? 태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다 알아. 형이 지우 좋아하는 거. 25년 전에도 지금도. 태호 씨가 일어나며 민호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형은 25년 전에 뭐 했어? 미국 가서 지우 혼자 버려뒀잖아. 너 때문이잖아. 내가 거짓말로 결혼했잖아. 거짓말? 하하. 태호 씨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맞아, 거짓말이었어. 지우가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했지. 그래서 어쩔 건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호 씨가 직접 인정하는 걸 듣는 순간 2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자식아. 민호 씨가 태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 형도 마찬가지잖아. 지우 보는 눈빛 보면 다 알아. 나는 지우 씨를 사랑해. 너처럼 거짓말로 가진 게 아니야. 사랑? 크크, 동생 여자 탐내면서 사랑? 태호가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형도 나랑 다를 거 없어. 동생 여자 가로채려는 주제에 잘난 척 하지 마. 민호 씨의 주먹이 태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으악! 태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자식아! 태호도 일어나 민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두 형제가 거실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시아버님이 소리치며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둘 다 정신 못 차려. 형제끼리 여자 가지고 싸우는 꼴이 뭐야? 여자? 지우는 물건이 아니에요. 민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물건은 아니지. 근데 내 여자야. 법적으로.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내 아내니까 친정 돈 내놔야지. 태호가 다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5천만 원 못 구해주면 나 여기서 안 떠나.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이혼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1분 1초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안에서 25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제가 당신한테는 형을 이기기 위한 전리품일 뿐이었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도 다 컸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야, 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줄게. 근데 위자료 1억은 내놔야 할 거야. 뭐라고?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 실패했을 뿐이잖아.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위자료 줘야 해. 이 파렴치한 자식아. 민호 씨가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시아버님이 막았습니다. 태호야, 너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급해요.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고요.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나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빚쟁이들 데리고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우 씨. 민호 씨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흑, 흑,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민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실에 저와 민호 씨만 남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우리 괜찮은 거 아닐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이혼해 준다잖아.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줄게. 1억이든 2억이든.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야, 25년을 기다렸어.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혼도 안 했는데. 민호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조금만 더. 태호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1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제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지우야, 이거 가지고 태호한테 주고 깨끗하게 정리해. 오빠, 이렇게 큰 돈을. 괜찮아. 이 돈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아. 민호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이후로 저를 피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도 방에서 드시고 저와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밤 일이 부끄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태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밤 12시.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뒤에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잠이 안 왔던 모양입니다. 오빠도 잠이 안 와요? 응.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우야, 태호한테 연락했어? 아직이요. 내일 연락하려고요. 그럼 이혼 서류 쓰면 우리. 민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야.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25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미국에서도 결혼했을 때도 이혼하고 나서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태호 씨 옆에 있으면서도 매일 밤 오빠 생각했어요. 오빠가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저를 잊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잊었어. 단 하루도.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우리 괜찮은 거 맞지? 태호는 떠났고 이혼도 하고.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 맞지? 오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민호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25년 만에 입맞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그 한 번의 입맞춤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등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의 가슴을, 어깨를 만졌습니다. 지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우리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 위에 있었고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 민호 씨가 다시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더 격렬하게, 더 간절하게. 바로 그 순간. 딸깍. 2층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서 소파에 앉아있는 저희 둘을 노려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보였을 겁니다. 흐트러진 옷, 빠른 숨소리, 붉어진 얼굴. 뭐 하는 거야, 둘이.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 아버지. 민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황급히 옷매를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거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닥쳐. 내가 장님인 줄 아냐? 시아버님이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동생 여자랑 키스하고 껴안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동생은 이미 지우 씨를 버렸습니다. 민호 씨도 소리쳤습니다. 버렸든 말든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 서류 곧 쓸 겁니다. 그래도 안 돼. 너는 형이야. 동생 여자를 탐내는 게 형이 할 짓이냐? 시아버님이 민호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너 때문에 이 집안이 엉망이 됐어. 내가 미국 안 갔으면, 내가 지우를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지우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됩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제의 도리를 저버렸잖아. 동생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제 여자를 거짓말로 빼앗아갔잖아요.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지우 씨 아니에요. 민호 씨가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를 잊었어야 했어요. 제가 태호 씨를 진짜로 사랑했어야 했어요. 지우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오빠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도 오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왼손에 결혼 반지를 벗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태호 씨랑 이혼하고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지우 씨, 오빠도 아버님도 다 잊을 거예요. 저는 반지를 소파에 던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그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1년 후 2025년 봄.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입니다. 태호 씨와의 이혼은 3개월 만에 정리됐습니다. 1억 원을 받은 태호 씨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6개월 전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혼자 계시기 힘들어지셨습니다. 민호 씨와 제가 번갈아 가며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똑똑.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요즘 거의 매일 카페에 들립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오늘은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알겠습니다, 손님.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호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담긴 눈빛. 여기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건네주자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요?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호 씨는 한 번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카페를 차릴 때도 자금을 도와줬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 자신을 먼저 찾고 싶다고 말했고, 민호 씨는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오빠. 응? 제가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 시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나는 상관없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하지만 25년을 기다렸어. 1년 더, 2년 더, 1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나를 완전히 떠나진 말아줘. 그냥 옆에 있게 해줘. 친구로라도 지인으로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와 민호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라,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라 앉자. 시아버님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시아버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네. 그날 밤 술 취해서 며느라한테 한 짓. 정말 추잡했어. 늙은이가 정신 못 차렸어.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민호, 너한테도 미안하다. 시아버님이 민호 씨를 봤습니다. 아버지, 너희 둘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아. 25년 전부터 알았어.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 그 자식이 거짓말로 결혼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나는 체면 때문에, 집안 채통 때문에 모른 척했어. 아버지, 그게 내 잘못이야. 너희 둘 인생을 망친 게 다 내 잘못이야. 시아버님이 우셨습니다. 74세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며느라, 민호랑 행복해라.
너희 둘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시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형제의 도리가 어쩌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 너희 둘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버지. 민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며느라 잘 지켜라. 25년 전에 못 지킨 거 이번엔 꼭 지켜. 예, 아버지. 꼭 지킬게요.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카페에 저와 민호 씨만 남았습니다. 지우야.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반지 상자였습니다. 이거 25년 전에 샀던 거야. 상자를 열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너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1년 후든 2년 후든 내가 준비됐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제가 준비될 때까지만.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25년을 기다려줘서.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의 봄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벗어낸 그 자리.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준비됐을 때 그 자리에 새로운 반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사랑의 증표가.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제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